안녕하세요, 서승국입니다. 오늘은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발표 자료, 그러니까 시그라프 2020년 발표 자료 중에 텍알트에 관한 내용을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 쉐이더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쉐이더를 워낙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큰 감명을 주고 도움을 줘서 여러분과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요. 그 너티덕의 뭐 아티스트는 반쯤은 프로그래머에 가깝고 반쯤은 아티스트에 가깝다. 저도 그 100%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개선점들은 뭐냐면 그 언찰티드 4에 사용했던 기술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PS4에서 이게 가능할까 정도의 그 수준의 그런 그 그래픽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뭐 저도 게임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콘솔 게임도 해봤지만 이 정도 퀄리티를 PS4에서 낸 게 그렇게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개선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우버 쉐이더. 그 우버 쉐이더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쉐이더 안에 모든 기능이 이제 다 들어있는 만능 쉐이더인 거죠. 그 자체 우버 쉐이더라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맵, 뭐 저도 뭐 하이맵에서 그러니까 게임에서 하이맵을 쓰는 거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서 하이맵을 이렇게 엄청난 양을 쓰는 건 처음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웹맵인데 뭐 게임에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될 정도로 비가 흐른 다음에 생기는 이 효과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솔직히 뭐 되게 탐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 쉐이더, 그러니까 뭐 아이의 그 눈이 이제 눈앞에 렌즈가 있잖아요. 그 렌즈에 의한 그런 그 효과부터 시작해서 뭐 굴절 효과라든지 또는 뭐 리플렉션 효과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적용이 됐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뭐 유리, 그 다음에 그 눈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하나씩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모든 것들 우버 쉐이더, 그러니까 통합 쉐이더로 이루어졌고 그 우버 통합 쉐이더가 그 48,000 라인의 그 코드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그 컴플렉스한 그런 그 쉐이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은 지금 이제 그 바닥, 그라운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운드가 굉장히 복잡하죠. 얼뜻 봐도 되게 많은 텍스처들과 그런 그 쉐이더들이 그 블렌드 되어 있는데 저도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게임 제작에 있어서 그 매터리얼 블렌딩이 굉장히 그 비싼, 그러니까 그 계산하기 복잡한 처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너리덕의 그 우버 쉐이더들은 보니까 정말 기본이 6개에서 많게는 한 10개까지 매터리얼들을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맨 바닥에 이렇게 새까만 바닥 재질서부터 그러니까 시멘트 재질인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뭐 그 위에 뭐가 살짝 벗겨진 느낌, 다시 그 위에 벗겨진,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콘크리트인데 그 위에 흰색을 칠했다가 다시 뭐 갈색을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주잖아요. 이끼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여기서는 이 낙엽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 모든 게 그 한 장의 폴리곤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쉐이더들이 이렇게 층층이 올라쓴 건데 이렇게 복잡한 그라운드를 만드는 법을,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퍼포먼스 문제 때문에 다들 안 하는 거를 했다는 게 이제 놀라운 거죠. 이제 맨 바닥에는 콘크리트가 있어요. 이 콘크리트를 위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무슨 종이가 벗겨진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블렌드를 했잖아요. 그럼 벌써 여기서만 해도 한 장, 두 장, 세 장, 세 장의 텍스처가 사용된 것 같지만 세 장뿐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타일 자국까지 냈잖아요. 그럼 벌써 요것만 해도 뭐 4장, 그 다음에 또 요런 걸 마스크하는 거 하면 뭐 5장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레이어들이 지금 요까지만 하는데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요만큼까지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매터리얼이 복잡하게 블렌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젖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젖은 표현 위에다가 다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끼가 끼워진 느낌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 나뭇잎을 집어넣었죠. 네. 그 레이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레이어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 6개의 레이어를 다시 여기서는 그 2개의 텍스처를 사용을 해가지고
약간 타일 효과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줬고요. 더러운 효과를 주기 위한 기본적인 텍스처와 노이즈를 섞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바닥이 젖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준 걸로 봐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텍스처와 메터리얼들을 섞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보면 이 BRDF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이 BRDF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그 디즈니에서 만들어낸 그 쉐이딩 방식이거든요. UI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원래 그 인하우스 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서의 UI는 다 이런 식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후지게 해놓은 그런 UI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UI를 통해서 아티스트들이 원하는 만큼 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AO, 앰비언 어클루전이라든지 베이스 컬러, 그 다음에 하이맵. 여기서 솔직히 하이맵은 저희가 아까 봤는데 뭐 하이맵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인데도 하이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노멀맵 하나로 끝날 걸 얘네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이맵을 써가지고 그 작은 디테일까지 끌어냈다는 게 되게 놀라우면서 그 정도도 가능할 정도로 렌더링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래픽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면 특이한 건 없다. 다른 데서도 이런 기술을 썼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제한적인 조건이 있죠. 뭐냐면 다른 게임들보다 캐릭터가 한 번에 많이 등장 안 한다든지 제한적인 협소한 공간에서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특정 상황의 연출에 워낙 뛰어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맨 위에를 보면 이렇게 매터리얼이 있고 그럼 거기에 이제 블렌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UV 레이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 그 다음에 이제 벌텍스 컬러를 이용한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게 이제 너티덕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런 세팅과 라이브러리 같아요. 그러니까 컬러 값을 조절하고 러프네스나 뭐 스페큘러, 메탈릭, AO, 노멀, 하이, 트랜스런시, 퍼지 같은 것들을 조절해가지고 메탈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샘플을 보여주는 우버쉐이드에 대한 다른 또 자랑이 되는 것 같고요. 너티덕의 렌더러는 디퍼드 렌더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렌더러는 포워드하고 디퍼드 렌더러가 있습니다. 포워드 렌더러가 뭐고 디퍼드 렌더러가 뭔지는 뭐 약간만 구글 서칭을 해보시면 다 아실 테니까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폴트 렌더링의 장점은 뭐냐면 라이팅을 뭐 정말 수천 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라이팅에서의 굉장한 강점이 있고 GDEX 버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스크린 스페이스 관련된 기술들을 사용하기에 용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워드 렌더링의 장점은 투명 반투명한 오브젝트를 렌더링을 할 때 훨씬 더 디퍼드보다 렌더링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디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명한 게 렌더링을 잘 못해서 보통의 경우는 디퍼드 렌더러 안에서 포워드를 구현을 해서 투명한 걸 렌더링하는 방식을 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포워드 디퍼드 얘기는 많이 할 생각은 없지만 일단 라스트 오브 어스에 사용한 엔진은 디퍼드 렌더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은 조명을 사용하는데도 렌더링 속도가 다른 엔진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워드 렌더러는 기본적으로 라이팅이 최대 32개인가 64개까지 뿐이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반투명한 걸 빨리 렌더링 하기 때문에 반투명한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게임은 포워드 렌더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투명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다 안 투명하게 만드는 방식을 많이 쓰는 게 이제 디퍼드 렌더러에 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닥에 타일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있고 거기에 이 노멀 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일 효과를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젖은 효과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젖은 효과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의 탭 안에 이 보시면 텍스처, 벌텍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옵션 탭이 있고 그 탭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토글 스위치, 체크 스위치로 만들어 놓은 걸로 놓고 있습니다. 저를 되게 놀라게 했던 거는 뭐냐면 이와 같이 메터리얼을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메터리얼이 벌써 뭐 한
한 20개 넘어가죠. 뭐 한 20 몇 가지가 기본적인 메터리얼이 있고, 다시 그 메터리얼 안에서 들어가면 만들어 놓은 메터리얼로 들어가는데, 뭐 지버퍼, 패럴렉스 노멀 뭐 이런 굉장히 그 어드밴스한 그 메터리얼도 만들어 놓고 해서 한 50여 가지 정도의 메터리얼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들어 놓은 메터리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캐릭터 메터리얼, 그러니까 보면 뭐 덜트, 머드, 샌드,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는, 이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메터리얼 그 프리셋이고, 이거는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미리 그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죽 옷이 지저분한데 그 지저분한 거, 그 다음에 그걸 만들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캐릭터 뭐 이렇게 그 뭐 가죽 레더 타입을 정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레더 타입, 뭐 젖었냐 안 젖었냐 이런 걸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섞는 거죠. 네. 보시면 캐릭터 마스크가 있는데 이런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섞어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샘플을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이거 블렌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던 게 그 블렌드 방식이, 제가 아는 블렌드 방식은 뭐 10개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라스오버스에서는 블렌딩 방식이 정말 뭐 한 50가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앞으로 돌아갔다가 오면 이 텍스처를 여기 그라데이션을 잘 보시면, 요 그라데이션을 시작하는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이 흰 색깔 텍스처도 사용을 했고, 이 텍스처에서 이 아웃라인을 축출을 해가지고 흰색 100% 흰색을 축출을 해서 이렇게 그 어두운 파란색 텍스처 효과를 낸 거죠. 예.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물론 이제 쉐이더를 잘 짜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얘도 섞고 세 장의 텍스처를 섞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야만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한 장의 텍스처로 보시면 이런 데 찢어진 효과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물론 노멀맵으로 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섞어 주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걸 너무 잘 섞어 가지고 한 장의 텍스처로 이렇게 마스킹을 여러 가지로 썼는데 전혀 티가 안 나잖아요. 되게 잘한 거죠. 네. 블렌드 모드, 드디어 블렌드 모드가 나오는군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인데 여기다가 마스크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벌텍스 블렌드 채널 해가지고는 RGB만 체크가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벌텍스 채널이 RGB 채널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B 채널을, 그러니까 RGB 중에 B 채널만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다른 메터리얼과 섞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블렌드 맵을 이용을 해서 이건 이제 텍스처로 블렌딩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게 블렌드 모드 슬롭, 요거 참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각도를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 각도에 의해서 이제 그 블렌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에 의해서 블렌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왜 필요하냐면, 뭐 지붕의 경사나 이런 경사에 따라서 다른 블렌딩을 해주고 싶을 때 필요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여기 방향을 지정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블렌드 모드 슬롭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단순히 이 각도,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만 블렌딩이 된다든지 이런 각도를 정해주는 옵션과 방향을 지정해주는 옵션, 그 다음에 그게 방향이 아니라 뭐 태양에 의해서, 그러니까 햇빛을 받냐 안 받냐, 햇빛을 받냐 안 받냐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햇빛을 받으면서 뷰에 있느냐 없느냐, 또는 여기 재미난 게 있죠. 바람의 방향, 그 다음에 뭐 슬롭의 노멀 스트렝스에 의해서 굉장히 그 특이한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준비됐다는 건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거죠. 네. 그리고 블렌드 어저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이제 그 컨트라스트를 조절을 하잖아요. 네.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이런 엣지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엣지, 여기에서의 그 엣지 처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로 여기에 그 컨트라스트, 얼마나 컨트라스트를 줄 것인지, 레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 다양한 옵션들을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옵션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텍스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니까 뭐 정말 오랫동안 이 쉐이더랑 라이브러리를 개발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솔직히 작은 회사가 순식간에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그 뭐 경쟁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블렌드 하는 게 이게 또 이제 각각의 이제 블렌딩 방식이고, 이건 이제 새로운 레이어가 있으면 그걸 또 새로운 레이어를 그 위에 또 얹는 방식.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블렌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정도면 한 5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하나의 탭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지로 된 블렌드 모드가 한 50여 가지, 뭐 60여 가지 정도 존재하는 것 같아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방식의 블렌딩을 제공하는 걸요. 보통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UV 스트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UV들이 막 여기는 막 UV는 흘러가고 있고, 각종 UV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치됐는지 지금 UV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물이 흐르니까 UV가 흘러가겠죠. UV 같은 것들이 타일링이 필요할 때 이제 몇 번 타일링을 하거나 이런 걸 할지, 기본으로 마야를 사용하는 것 같고, 기본으로 사용하는 마야에서 UV셋을 불러올 때 몇 번째 UV셋을 사용할지를 이제 지정을 하는 옵션들이 들어있고요. 각각의 UV 스트림들을 어떤 식으로 제어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UV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뭐 열 몇 가지의 그 방식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할 것인지, 디스토션을 쓸 것인지, 플립북을 할 것인지, 뭐 이제 이름만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뭐 패럴렉스 매핑을 쓴다든지, 플레이어 디스토션, 플레이어가 물 위를 지나갈 때 생기는 그런 디스토션,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UV를 제어하는 그 프리셋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립북은 당연히 뭐 여러 개의 텍스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뭐 V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티클의 그 연기가 그 플립북의 시퀀스로 들어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메뉴에서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의 경우 이렇게 그 UV 값을 스피드를 조절을 해주면 얘가 이제 흘러내리는데, 이게 스피드가 또 슬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정 각도를 타면 안 움직이던 그 UV도 움직이게 바뀌는 거죠. 이런 건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더 블렌딩, 그러니까 볼더 블렌딩이라는 건 바로 그 엣지 이런 데서의 블렌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요 장면 나올 때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되게 동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모든 게임 개발은 그 원튼 원하지 않든 그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와 개발하는 아티스트들 사이에 충돌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서로 책임을 넘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들어서, 야, 얘네들은 이런 거 했는데 왜 너는 못해? 라는 식의 접근으로 이제 엔지니어들을 화나게 한다든지, 또는 야, 이것만 써. 네가 이렇게뿐이 못하니까 이것뿐이 안 주는 거야. 해서 또 아티스트를 화나게 한다든지, 이게 결국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다 성인이고 아이디얼하게 생각을 하면 서로 다 말로 풀어가야 되지만, 이게 시간을 쫓겨서 일을 하다 보면 미리 이런 걸 준비해 놓지 않은 서로한테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게임 회사에서 그 엔지니어, 그래픽 엔지니어와 그것을 사용하는 아티스트 사이가 부드럽지 않은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고,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러니까 너티독도 자기들도 처음엔 그랬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모든 일을 하는데 순서가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의 사이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관계를 개선하는데 더 먼저 신경을 써서 관계 개선에 노력을 했고, 관계가 좋아진 다음에 이제 같이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 그대로 그렇게 했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 모든 게임 회사가 따라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 발표할 때 발표자가 얘기를 했고요.